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상미 라디오 오늘 고민 상담 질문 열었습니다. 오늘은요, 연애와 사랑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 연애의 나이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연애라는 건 우리가 결혼하고 부부 생활을 할 때도 연애하는 마음으로 하면 훨씬 오래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연애할 때 이런 사람 만나라, 이런 사람 빨리 헤어져라, 이런 팁들을 미리 누가 좀 알려줬다면 더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는데 배운 게 없다 보니까 미리 헤어지는 사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힐링 캠퍼스 더공감 상담센터 상담실장 김수진 선생님 모시고 연애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요즘 연애 좀 하시나요? 연애 늘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오늘은요, 그 연애를 주제로 선생님이 궁금한 내용들 저랑 함께 대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5개의 질문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네. 저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네, 자,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항상 연애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도 항상 연애할 때가 있고 연애를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떨 때 좀 연애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맞아요. 누구나 연애하고 싶죠. 그런데 이럴 때는 절대 연애하지 마라. 이걸 1번으로 오늘 한번 정해봅시다. 이럴 땐 연애하지 마라. 어떨 때 연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외로워서 좀 아무나 만나고 싶을 때, 기대고 싶을 때. 네, 기대고 싶을 때. 사실 아무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누구든 만나고 싶겠지. 너무 외로워서. 근데요, 우리의 외로운 마음은 결코 사람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채우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또 그 사람이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지 못할 때 미워지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외로울 때는 연애를 할 때가 아니라 뭘 하면 외로움이 훨씬 더 건강하게 채워질까요? 교수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늘 저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외로울 때 사람을 만나서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정말 10명 중에 1명은 성공할지도 몰라요. 나의 외로움을 다 받아주고 채워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은 그 시점에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외로움에 쩔어 있을 때는요, 외로움에 쩔어 있는 사람끼리 또 만나게 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달라고, 나는 당신이 채워주길 바라고 또 이 당신은 내가 채워주길 바라고,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고 실망하는 바가 많아서 싸우다가 헤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나의 텅 빈 마음을 채우는 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빈 마음을 채우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라는 게 꼭 책 보면서 강의 듣고 하는 공부만이 아니라 우리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모든 취미 생활이 사실은 다 공부거든요. 맞아요. 선생님은 요즘 어떤 취미 생활 하세요? 저는 원래 운동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요즘에 이제 운동에 취미를 붙여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뻐졌어요. 네, 어떤 운동 하나요? 저는 필라테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시간을 정해서 이것도 습관이 되니까 좀 할만하죠. 네. 맞아요. 세상의 모든 취미 생활은 공부고 공부는 나에게 무조건 득이 됩니다. 자, 내가 필라테스를 하니까 건강해지고 몸매도 더 예뻐지고 그러면 어때요? 자신감도 더 생깁니다. 그리고 운동이라는 건 내 몸을 사랑하고 가꾸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존감을 키우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몸 근육은 마음 근육이다 들어보셨죠? 실제로 몸에 어느 정도 근육이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을 확률도 훨씬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는 공부하라, 운동하라, 취미생활하라. 그래서 뭐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고 내가 관심 있는 또 정적인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또 에너지 넘치는 함께하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선생님은 굉장히 정적인 내 몸에 집중하는 운동이 좋구나.
저도 혼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수영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좋더라고요. 또 더운데 시원하고. 그래서 외로울 때는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내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공부를 하자. 그래서 외로울 때 오히려 성장하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야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외롭고 연애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 사람이 없다. 억지로 찾아 나서면 정말 아닌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찾아 나서지 말고 그때는 열심히 나에게 투자하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서 오히려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가볼까요? 뭐예요? 네. 연애도 이제 건강한 관계가 정말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내가 자존감이 높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지 않을 때 좀 연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애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랑은 좀 빨리 좀 헤어져야 될까? 아. 네, 그런 이별의 아. 고민 시기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데이트 폭력 그리고 이 데이트 폭력이 더 나아가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뉴스에서 되게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데이트 폭력 저지르는 사람 또 연인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네,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또 그게 잘 안 될 때 정말 무서운 살인까지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뭐냐면 땡땡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땡땡이 뭘까요? 집착. 정답입니다. 맞아요. 네. 집착이 강한 사람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 초기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오해하기도 해요. 굉장히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 통제하고 내가 뭔가를 할 때도 다 내 허락을 요구하고 네. 그리고 친구를 만난다 이럴 때도 굉장히 싫어하면서 내가 원하는 생활만을 하길 바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제외한 인간관계 하는 것을 굉장히 통제하는 사람 그리고 나와 생각이 맞지 않을 때 굉장히 화를 내면서 내 생각이 옳다 거봐라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 너는 나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너 보호해 준다 그랬지 거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문제없지 이런 식으로 자 굉장히 그게 처음에는 나를 사랑해서 이 사람이 아주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집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상은 남자건 여자건 집착이 강한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연인을 제외한 모든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기도 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그 답답함과 고통을 참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교도소 교육 올해 13년째잖아요. 보면 데이트 폭력 또는 이제 연인을 살해했거나 배우자를 살해해서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그래요. 사랑의 개념을 모르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집착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나만의 소유물이 되기를 바라는 그 집착하는 무서운 마음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상대를 엄청난 고통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연인 사이에 막 핸드폰 막 검사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리고 막 몰래 문자 보고 그리고 막 통제하고 이런 경우에 나는 이 사람은 좋은데 이 사람이 날 너무 통제해. 그래서 뭐 핸드폰을 2개를 쓰기도 하고 뭐 패턴을 계속 바꾸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미 신호가 온 거예요. 상대의 집착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이미 선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집착이 강한 사람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실은 그런 게 구분이 집착인지 사랑인지 구분이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 또 연애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누가 강력하게 나를 좀 이리 와! 내 말만 들어! 막 이런 강력한 이런 보호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집착을 또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연애는요, 내가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 때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정말 10명 중에 1명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요. 그래서 기대기도 하고 정말 건강한 보호를 받기도 하는데 10명 중에 9명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혼자서도 너무나 씩씩하게 잘 지내고 누구의 보호 필요 없이 누구의 간섭과 개입 필요 없이 내 할 일 나 스스로 잘하고 잘 생활하고 있을 때 대등한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세 번째. 그럼 제일 어떤 사람을 궁금합니다. 만나야 하나? 사실 뭐 저는 잘생긴 남자 좋아했어요. 네. 저도요. 그리고 내가 없는 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매력을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나보다 키도 크면 좋겠고, 나보다 외모도 좋으면 좋겠고, 집안도 좋으면 좋겠고, 학력도 좋으면 좋겠고, 직장도 좋으면 좋겠고, 모든 게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길 네. 바라는 마음이 사실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모두 다 조건을 보는 거예요. 나보다 좋은 조건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덕을 보길 바라는 마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라. 나보다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도 좋겠지만 사실 조건은요,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외모가 정말 마음에 들어 결혼했는데 네. 결혼하고 30kg 쪘어. 예전에 그 사람 아니죠.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좋아서 결혼했는데 경제적으로 훨씬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결혼하고 1년 만에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우리 시댁이, 우리 처가가 너무 부자여서 좋아서 결혼했는데 갑자기 투자 실패해서 갑자기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더 큰 점수를 줘야 돼요. 정말 변하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네. 것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 네. 그리고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 만나서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착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나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 여기서 착하다는 건 무조건 남한테 다 양보하고 막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워도 나보다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서로 막 고집 부리고 싸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먼저 양보하는 사람. 그리고 싸우고 나서 서로 마음이 안 좋지만 화해하고 싶은데 서로 눈치 보느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화 풀어.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화를 낼 때도 왜 나한테 화를 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화내는 게 아니라 잠깐 앉아. 물 좀 마셔. 밖에서 안 좋은 일 있었나 보네. 왜 나한테 화를 내?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누구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이렇게 내 마음을 읽어주고 내가 화낼 때도 대화로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사실 이게 착하다라는 용어보다는 나보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저는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어떠냐면 예전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좋았다면 이제는 그 내면에 있는 나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네. 너그러운 사람. 이건 돈으로도 안 돼요. 학력으로도 안 돼요. 이건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사람을 만들어 온 네. 마음의 바탕이기 때문에 저더러 말하라고 한다면 나보다 성품이 훨씬 좋은 사람,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 나보다 여유로운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끊임없이 상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사람. 네가 뭘 할 수 있어. 야, 그걸 뭐하러 도전해. 너 해봤자 안 돼. 하지마. 집에서 애나 키워. 당신이 뭘 한다 그래. 그냥 다니는 직장이나 다녀.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사람이랑 연애하면서 이 사람이랑 만나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내가 성격적으로도 그리고 내가 더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하는 동안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뭔가를 자꾸 성장에 도전하고 싶구나. 그리고 내가 꽤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정말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라고 하고 싶어요. 네, 지금 제가 다 저의 후회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보는 눈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런 사람을 아직 못 만난 거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면 예전에 안 보였던 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